자, 오늘은 세 번째, 지속 가능한 지구촌이에요. 지속이란 거는 여러분 계속 유지해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지속 가능한 어떤 이제 쌍으로 말이 나오면 발전이 나옵니다. 발전. 지속 가능한 발전. 왜 이런 말이 나왔냐?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거는 발전이 계속되어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발전을 하려면 에너지를 얻어야 돼. 자원이나. 그 자원이나 에너지는 어디서 얻을까? 자원, 에너지 어디서 우리가 갖고 오는 것들이야? 지구. 다른 말로 하면은 지구촌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루는 것을 지구촌이라고. 지구. 또 다른 말로 자원이나 이런 에너지를 어디서 갖고 와? 땅 말고 다른 두 글자. 자연에서 가지고 오죠. 지구에서 갖고 오는 것도 많습니다. 같은 말인데 조금만 더 이렇게 정확한 단어를 표현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연 맞아요. 근데 이 자연에서 갖고 오다 보니까 우리가 무분별하게 쓰게 되면은 자연이 어떻게 돼요? 파괴돼 버리죠. 그러면은 나중에 우리가 그 자연에서 다시 자원을 갖고 오고 에너지를 갖고 와서 쓸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발전이 지속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겠죠. 즉 가능한 발전이 될 수가 없어. 자연에서 너무 많이 가져와 버리면. 근데 자연은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물도 더러워졌다가 깨끗해지는 능력이 있다 그랬어. 그걸 뭐라 그랬어? 자정 능력이라 그랬죠. 근데 자연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파괴되거나 오염이 돼버리면 그 자정 능력을 잃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발전을 해야 될까? 자연을 이용할 때. 자정 능력을 넘어서 버려야 될까? 아니면 자정 능력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해야 될까?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럼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면 돼요? 안 돼요? 또 자연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파괴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연을 유지하면서 자연환경 유지 보존하면서 발전하는 것, 그것을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즉 자연환경을 어떻게 한다? 보호하고 유지하면서 발전을 하는 것을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지속 가능한 지구촌이라는 거는 지구가 계속 이어진다는 거겠죠. 지구가 이어지려면 사람들이 계속 살아야 되겠죠. 사람들이 계속 살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뭐 음식도 필요하겠고 살아가는 곳도 필요하겠고, 그렇죠. 근데 자연이 파괴돼 버리면 그게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땅이 다 썩어버렸어. 조용아, 살아갈 수 있니 없니? 물이 다 오염됐어. 형빈아, 우리 뭐 먹고 살아? 살 수 있어 없어? 없죠. 자연이 그렇게 파괴돼 버리면 지속 가능한 발전이 불가하다는 거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내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봅시다. 지구촌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환경 문제입니다. 그렇죠. 우리 지금 환경 오염 문제가 아주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어요. 자, 해양 오염 문제가 있어요. 봅시다. 해양 오염 문제. 해양은 어디입니까? 바다. 그렇죠. 바다라고 생각하면 되죠. 자, 바다입니다. 자, 플라스틱 쓰레기가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예? 선생님, 바다에 웬 플라스틱 쓰레기입니까? 그렇죠. 바다에 무단 투기를 하는 겁니다. 조용히 똑바로 끼세요. 무단 투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무단으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태평양에는 우리나라보다 더 큰 크기의 그런 쓰레기 섬이 있어요. 플라스틱 쓰레기가 거기 이렇게 바다 가운데 모여있어. 쓰레기가 엄청난 크기입니다. 엄청난 크기. 자, 그런데 문제는 그냥 쓰레기가 있으면 그 주변이 오염되고 그냥 끝! 이게 아니라 동물들이 이 플라스틱 있죠? 이렇게 떨어져 나온 것들, 이런 것들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먹이라고 생각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얼마 전에 고래가 해안가에 이제 떠내려와서 죽은 고래가 있었는데, 왜 죽었을까? 그걸 부검을 해봤는데 뱃속에서 쓰레기 더미가
그것도 플라스틱도 더 엄청난 플라스틱이 나와버렸어. 먹인 줄 알고 먹었는 거야. 근데 이 플라스틱은 잘 소화도 안 돼. 부식도 잘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동물은 플라스틱을 너무 많이 먹다 보니까, 몸에 있다 보니까 제대로 된 음식도 못 먹고 그러다 보니까 죽게 돼버리는 겁니다. 이게 계속될 때 발생할 일. 이게 쓰레기가 계속 하면은 어떻게 되냐. 플라스틱이 썩지를 않아. 100년, 200년 돼도 플라스틱은. 원료가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걸 어떻게 동물들이 계속 먹겠죠? 근데 플라스틱을 먹고 이제 소화하면은 소화가 제대로 됩니까? 안 된단 말이야. 그러면은, 해양생물한테 그 플라스틱이나 안 좋은 것들이 계속 쌓여요, 몸에. 자, 그러면 요렇게 한번 설명을 해보자. 작은, 아주 미세 플라스틱 같은 것들도 있겠죠? 이것들을 아주 작은 생물들이 먹어요. 예를 들어 새우나 이런 애들이 먹겠지? 그럼 새우들이 먹으면, 새우를 또 많이 먹는 애가 누가 있어? 고래가 있겠죠? 고래가 먹어요. 근데 고래가 한두 마리 먹어, 새우를? 어마무지하게 먹지? 근데 얘네 안에 있던 플라스틱이 썩는다고 안 썩는다고? 그럼 고래 몸 안에 뭐가 돼? 플라스틱이. 고래를 사람들이 잡아 먹으면은 이 플라스틱이 어디로 가? 사람 몸에 들어가겠죠. 근데 얘가 좀 갖고 있어? 많이 갖고 있어? 많이 갖고 있단 말이야. 그럼 우리는 플라스틱을 많이 먹을까? 적게 먹을까? 많이 먹겠죠. 선생님, 고래고기 잘 안 먹는데요? 다른 생선들도 있잖아. 어류들도. 그쵸? 그렇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바다가 오염되면 우리 몸속으로 들어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은 다양한 병들이 또 생기게 되겠죠. 우리도 어패류를 먹는 우리들을 플라스틱을 먹는 일이 생깁니다. 바다가 오염이 되면 우리가 살 수 없는 환경으로 변하게 된다. 왜? 바다가 오염이 돼버리면은 자, 그 오염된 물이 구름이 되고 비가 내리며 비가 어떤 비가 내리겠습니까? 산성비 또는 오염된 비가 되겠죠. 그 비를 맞으면 우린 또 피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좋아지고 건강이 악화되고 계속 반복인 거예요. 계속 반복. 그렇기 때문에 해양이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되겠죠. 자, 열대우림 파괴와 지구온난화 문제 보겠습니다. 열대우림이 파괴된다. 선생님, 나무 많으니까 괜찮지 않을까요? 그렇죠. 열대우림의 파괴가 심각한 이유는 뭐냐면 우림이 그냥 나무만 많은 곳이 아니라 나무가 많으면 무슨 작용을 할까? 나무가 하는 세 글자 작용. 녹색 잎이 산소를 만들어내는 띡띡띡 작용. 광합성 작용. 광합성 작용은 산소를 만들어냅니다. 우림은 많은 나무들이 있어요. 그 중에 물론 광합성 안 하는 것들도 있어. 그런데 녹색 잎이 있다면 대부분 광합성을 합니다. 그 안에 엽록소가 있기 때문에 그 광합성 하는 나무들을 모여있는 곳은 산소가 많이 발생할까 적게 발생할까? 자, 그러면은 산소가 많이 발생해서 그냥 그 지역에 머무르는 거 아니겠죠? 공기는 계속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퍼지고 해서 많은 산소 공급을 해줄 수 있어요. 근데 그 우림에 산소를 발생하는 나무들이 없어지게 된다면 산소를 만들어내는 양이 어떻게 될까요? 적어지겠죠?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공기의 구성 성분도 미세하게 조금씩 달라질 거야. 그럼 우리 삶에 영향을 줄까 안 줄까? 줍니다. 그런 것들로 인해서 되고 또 이 우림의 이 역할은 뭐냐면 물을 계속 흡수하고 공기 중에 내뱉고 흡수하고 공기 중에 내뱉고 이러한 작용들을 하면서 수분의 조절도 할 수 있고 그러한 역할들을 하는데 점점 그런 기능이 약해져. 그럼 물을 머금을 수 있는 곳이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육지에서. 자, 오른쪽 보면 지구온난화로 산호초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산호초는 이제 바닷속에서 생물들의 삶의 터전도 되고 먹이도 되고 다양한 역할을 하는데 그게 없어졌다. 그러면 산호초를 먹이로 하던 그 생물들은 어떻게 될까? 또는 서식처로 삼고 있던 애들은 살 곳이 없어져서 자기의 천적에게 쉽게
잡아먹히게 되고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 해양 생태계가 또 그대로 되겠습니까? 아니면 변하겠습니까? 변하겠죠. 어떻게 변화될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자, 이런 환경 문제가 이런 까다 제일 심한 이유가 뭘까? 뭐 때문에 그럴까? 응? 왜 환경 문제가 발생을 할까요? 그렇죠. 사람들이 자연을 무분별하게 사용해서 그래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자연은 무슨 능력이 있다고? 두 글자? 자연은 자정 능력이 있습니다. 스스로 회복하는 능력이에요. 스스로 정화한다는 뜻인데 이 자정 능력 이상으로 파괴가 되면 회복이 안 돼요. 회복이 안 돼. 우리가 이렇게 회복이 안 되는 수준까지 써버리고 파괴해버리니까 자연 파괴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뭐 뒤쪽에 볼까요? 개발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환경을 생각하지 않고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 파괴의 가장 큰 원인은 사람들의 무분별한 그겁니다. 이용입니다. 자, 세계 환경 문제 지도 만들기. 세계 곳곳에서 나타난 환경 문제를 조사해보고 지도를 만들어 봅시다. 밑에 봅시다. 자, 일회용 비닐봉지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줄이자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그렇지만 아직도 많이 사용은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환경을 위해서라면 이 일회용 봉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쓰면 된다 안 된다? 줄여야 된다. 최대한 줄여야 된다. 그러면은 이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뭐가 있어요? 여러분, 일회용 비닐봉투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마트 갈 때 그렇죠? 그럼 마트 갈 때 뭘 들고 가면 될까? 에코백. 그렇죠. 에코백. 지퍼백은 요만하니까 안 되고. 또는 뭐 가방 이런 것들을 들고 가면 일회용 그 봉투 필요 없이 담아오면 되겠죠. 일회용 봉투도 20원씩 돈 들어. 돈도 아끼고 자연도 보호하고 일석이조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오늘부터 마트 갈 때 에코백을 챙겨가세요. 큰 거 아니더라도. 그렇죠? 큰 마트 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큰 거 챙겨가야 되겠지. 가방. 근데 편의점 가거나 이럴 때는 작은 손가방 하나 들고 가면 자연 환경을 위해서 노력한 더 한 걸음 나갈 수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대형 할인점, 제과점, 슈퍼마켓 등에서 일회용 비닐 사용이 금지됐다. 하지만 아직도 사용을 한다 안 한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노력을 해야 되겠죠. 자, 지구촌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노력. 자, 이걸 볼 때 여러분 이게 뭐 꼭 외워야 되는 건 아닌데 딱 보면은 이게 개인인지 기업이 해야 될 일인지, 기업은 다른 말로 하면 회사, 우리나라가 해야 될지 세계가 해야 될지인데 여러분 이거 많이 헷갈립니다. 그래서 이거 헷갈리지 않을 정도만 좀 익혀주면 좋겠어요. 자, 환경 캠페인 참여하기, 일회용품 줄이기, 친환경 빨대 사용하기, 에너지 절약하기. 자, 친환경 빨대라는 거는 어떤 게 있냐면 요즘 플라스틱처럼 되어 있는데 플라스틱이 어떤 거냐면 이게 자연 분해되는 특수 재질로 이런 것들도 있고 또는 종이 빨대 있고 또는 스템 빨대라고 해서 쇠로 돼 있는데 이게 일회용이 아니라 계속 닦아서 쓸 수 있는 그런 빨대도 있습니다. 우리 1층 카페 보면은 그 빨대 있잖아. 그거는 분해되는 거예요. 플라스틱이 아니라 그런 재질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커피숍 가도 그 플라스틱 빨대 안 주죠? 그러니까 종이라든지 아니면 그 컵 자체가 플라스틱이 이제 빨대 모양 비슷하게 이렇게 입을 댈 수 있게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그것도 플라스틱이야. 담아주는 컵, 그쵸? 커피숍. 스님도 그건 줄여야 되는데 텀블러를 들고 가는 게 맞아. 이 물컵을 들고 가서 여기에 따라주세요 하는 게 맞는데 참 그게 쉽지 않은 것 같아. 스님도 고쳐야 되는 거야. 나도 이제부터는 커피집 갈 때는 이걸 들고 가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환경보호를 위한 노력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 기업은 회사에서 할 수 있는 겁니다. 회사에서 어떤 거 할 수 있는가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다시 시작. 자, 물건을 만드는데 플라스틱이나 이런 것들을 줄이고 친환경 소재를 늘려나가는 그런 생산하는데 힘을 써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 친환경 소재 개발을 해야 되고, 쓰레기 감소, 에너지 절약을 위해 힘써야 된다. 자, 그런데 이게 왜 회사들이 왜 잘 못할까?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친환경 소재로 제품도 만들어야 되고 개발도 해야 되고 하는 게 맞죠? 근데 왜 이걸 못할까? 그렇죠. 그 왜 자기 이익 때문이니까. 그렇죠. 비용이 많이 들게 돼요. 비용이 높아지니까 회사 측에서는 잘 하려고 합니까? 안 합니까? 아니야. 회사는 돈을 벌기 위한 곳인데 돈을 많이 쓰면 돼야 돼. 물건 만드는데. 싸게 만들어서 비싸게 팔려고 하지, 비싸게 만들어서 싸게 팔려고 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나라에서 법적으로 친환경 소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권장을 해줘야 회사들도 그렇게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쓰레기 감소. 이거는 만들어질 때 이제 플라스틱 제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줄여야 된다는 거고, 에너지 절약 위해 힘쓰는 거 보세요. 여기 나무에 사막에 나무 심기. 이건 뭘 절약하는 겁니까? 종이나 이런 것들 사용하면 무조건 나무는 자르게 돼 있어요. 우리가 종이의 원료가 되는 거 뭐라 그랬었죠? 나무 또 펄프도 나무에서 나오는 거랬죠. 결국에 시베리아 할 때 배웠었죠. 결국에 나무를 쓰게 됩니다. 우리가 제품을 사용하면서 종이에 안 쓰이는 제품이 찾아보기가 더 어려울 거예요. 여러분, 물건 사면 택배 날아오면서 우선 택배 박스부터 뭡니까? 종이죠. 그 안에 제품 설명서는 뭘로 돼 있습니까? 무조건 종이는 쓰게 돼 있어요.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무를 쓴 만큼 뭐 해줘야 될까? 심어줘야 돼요. 그래야지 자정 능력이 계속 돌아갈 수 있어요. 근데 심는데 어디다 또 더 심냐면, 그냥 잘란 데서 심어도 좋지만 거기는 이미 나무가 많은 곳이지. 무분별하게 쓰면 적어지긴 하겠지만, 그런데 사막 같은 경우에는 나무가 아예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그런 곳에 나무를 심는 거예요. 왜? 그런 곳에 심어야 그곳이 사막에서 다시 일반 숲이라든지 초원이라든지 최소한 그런 식으로 변화될 수 있게. 또 사막 근처에서 뭐가 많이 발생해요? 모래 폭풍, 뭐 태풍, 바람, 그런 것이 다른 나라에 뭘로 번지죠? 황사, 미세먼지로 번져버리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사막에다가 나무를 심는 겁니다. 자, 온실가스 줄이기. 온실가스 뭡니까? 그냥 쉽게 그냥 얘기를 하면 이산화탄소입니다. 이산화탄소인데, 이산화탄소를 왜 줄여야 될까?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를 왜 줄여야 될까? 이거는 이산화탄소의 역할을 좀 알아야 돼요. 지구라고 합시다. 이산화탄소가 이렇게, 원래 지구는 녹색으로 그리는데, 이산화탄소가 많아지면은 이렇게 온실가스라고 해서 지구 주변을 이렇게 감싸게 됩니다. 이 온실가스, 이름부터 온실이죠. 온실은 뭐 하는 곳입니까? 겨울에도 뭘 할 수 있는 곳이에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곳이죠. 겨울에도 딸기 먹을 수 있는 거는 이렇게 온실 안에서 농사를 짓는데, 이 온실의 주요 기능은 뭘까? 겨울에도 따뜻하게 하는 거죠. 보온의 효과입니다. 보온. 그러면 이 비닐하우스의 그 비닐이 여기에 쓰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씌었어, 지구에. 그러면은 태양에서 열이 날아오겠죠. 그리고 튀어나가야 되는데 온실 효과에 이 비닐을 반사시켜요, 열을. 그래서 이 원래 여기 이렇게 빠져나가야 되는데 빠져나가지 않고 다시 반사돼서 안으로 들어오게 열을, 물론 빠져나간 건 좀 있습니다,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원래 빠져나가서 지구의 온도가 한 23도였다고 합시다. 원래는 이렇게 잘 빠져나가서. 근데 빠져나가지 않고 다시 들어와. 그러면은 지구의 온도가 어떻게 될까요? 높아지겠죠. 높아지면 몇 도가 될까요? 뭐 23.5도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선생님, 뭐 0.5도인데 괜찮지 않을까요? 이 미세한 온도 차이가 여러분 여름과 겨울에 큰 변화를 일으켜요.
왜 큰 변화냐? 0.5도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극지방에서는 그게 0.5도가 아니라 5도, 10도, 15도, 20도 이런 식으로 변화를 나타내요. 이 0.5도의 변화는 평균적인 변화량이거든. 그래서 변화가 심한 곳은 더 심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최근에 어떤 극지방에서 어떤 일들이 발생해요? 빙산이 어떻게 돼요? 녹아내리고 있죠. 빙하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녹아내리고 있어요. 왜? 지구가 따뜻해지니까 얼음은 어떻게 돼요? 그러면 따뜻해지면 얼음 어떻게 돼요? 녹죠.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지구 온난화되면 뭐 빙하 녹는 것밖에 더 없잖아요. 빙하가 녹으면 그 물이 바다로 흘러내려가겠죠. 그러면서 해양 생태계 변화도 있지만 빙하가 갖고 있던 그 얼음물이 내려오면서 점점 지구 온도가 점점 어떻게 될까? 올라갈까? 내려갈까? 빙하가 줄어들고 가면 점점 올라갑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 지구에서 섬으로 있던 곳들이 많이 바다에 잠길 수도 있고,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면서 생물들이 살 수 없는, 특히 추운 지방에 살고 있던 생물들은 살 수 있을까 없을까?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되고 많은 환경의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지구 자체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면 상관없는데 우리가 산업 발달을 하면서 너무 많은 그런 온실가스를 배출하게 되다 보니까 더 빨라지고 더 급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온실가스 사용을 줄여야 되겠습니다. 이런 온실 효과로 인해서 여러분이 가장 많이 들어본 거는 뭐냐면 이상 기후. 옛날에 뭐라고 했냐면 엘니뇨, 라니냐. 이거는 과학 시간에 이제 조금 더 사회 시간하고 심화로 할 때 배울 건데, 이런 이상 기후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원래 더운 나라인데 갑자기 막 우박이 내리고 그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국가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국제기구나 환경단체 활동하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지구촌 환경문제 위한 토의하기. 자, 선생님 동그라미 치는 거 같이 동그라미 하면서 순서만 외우겠습니다. 주제 정하기, 자료 조사하기, 실천 규칙 만들기, 소감 이야기하기. 이렇게 동그라미 하면서 단계만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제 정하기에서 뭐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쵸? 환경 문제에 대한 주제 정하기. 자료 조사하기 위해서는 그래요. 실천 규칙 만들기 위해서는 무슨 규칙? 뭘 실천해요? 그렇죠. 환경보호. 자, 여기다가 환경보호라고 적어주면 좀 더 도움이 되겠죠. 다음에 소감 이야기 하겠습니다. 자, 왼쪽 위로 올라가서 지속가능한 미래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날의 발전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의 환경과 발전을 위해 책임감 있게 행동해 지구촌의 지속 가능성을 높여가는 것. 지속 가능한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환경이 파괴되지 않고 계속 발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봅시다. 가능성을 파괴하지 않으면서 오늘날 사람들이 좀 더 나은 세계에 살아갈 수 있도록 실천할 때 이루어집니다. 말이 좀 어렵죠? 근데 아까 선생님 얘기했듯이 환경을 파괴하지 않고 어느 선까지? 뭐가 유지되는 선까지? 두 글자. 자정 능력이 유지될 때까지 그 정도 선에서만 발전을 하는 게 좋다라는 거죠. 자, 여기 왼쪽 요거는 별표를 좀 해두면 좋겠습니다. 자, 프랑스 파리에서 파리 기후 협정이 있었습니다. 이건 상식입니다. 상식. 기후란 건 뭡니까? 그렇죠. 평균적인 온도나 그러니까 온도에 따른 기상 그거를 모아서 기후라고 한다 그랬죠. 자, 보세요. 세계 195개의 나라. 그러면 거의 모든 나라죠. 우리나라 지금 세계가 한 210개국에서 220개국이라고 하는데 거의 모든 나라인데 지구 온난화의 원인이 되는 온실가스 배출을 위하기
줄이기 위한 협정에 동의했다. 그만큼 이 온실가스가 위험할까 안 위험할까? 지금 자연생태계의 변화에 많은 위협을 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나라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얘들아 뭐냐. 자, 배출되는 온실가스 양을 규제하고 법을 마련하고 정책을 마련하는데 그걸 제대로 실천할까 안 할까? 기업들이. 기업이 실천을 하지 않는 기업도 많고 뿐만 아니라 잘 지키지 않는 나라도 많아. 왜 그럴까? 그래. 그런데 봐봐. 지금 막 발전하기 시작하려는 나라들은 공장이나 산업 발달이 필요할까 안 할까? 그럼 그 나라들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아져야 될까 안 많아져야 될까 오히려? 많아져야 되겠죠. 미국 같은 나라하고 아프리카에 지금 개발하고 있는 개발도상국, 즉 지금 막 발전하는 나라가 있어. 이 나라는 온실가스 배출을 늘려야 되겠지 점점. 이 나라는 줄여야 되겠지. 근데 다 같이 줄여버리자 그러면 이 나라는, 이 아프리카 나라는 발달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발전을 없죠. 그래서 이게 한편으로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미 발전한 선진국들은 그냥 줄이는 건 힘들겠지만 물론 힘들겠지. 근데 줄여서 친환경 소재로 바꿔서 나가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에는 나라에 돈이 많아요, 적어요? 적어요. 그래서 산업이 발달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공장을 못 돌리게 만들어. 그러면 이건 공정할까 안 공정할까? 그런 면에서 이게 불평등한 협약이라는 얘기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걸 떠나서 제일 중요한 목적은 뭡니까? 지구 온난화를 막자라는 게 가장 큰 목적이죠. 그래서 이 기후협정 같은 경우에 여러분이 목적을 잘 알아둬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한편으로는 단점도 있다는 거 알아둬야 되겠어요. 자, 지구촌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필요한 자세. 싸우자는 듯이 막 해야 될까? 아니면 서로 열심히 하자, 으쌰으쌰 해야 될까? 그러면 그 두 글자를 뭐라 그래요? 서로 열심히 하자. 협력이죠, 협력.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협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음 장.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좀 쉬워요. 자, 환경을 생각하는 생산과 소비. 자, 환경을 생각하면 생산할 때 소재들을 어떤 걸로 써야 될까? 그렇죠. 자, 보세요. 환경을 생각하는 생산활동. 자, 친환경 숟가락. 먹을 수 있는 숟가락. 본 적이 있어요? 저런 것도 있어. 선생님 어릴 때 이제 나온데. 자, 이쑤시개인데 녹말로 만들어가지고 분해되는 거. 이런 것도 있고. 자, 수수, 쌀, 밀가루를 혼합해 만들어져서 자, 사용 후에 숟가락인데 다 쓰고 나서는 어떻게 할 수 있다? 먹을 수도 있는 거야. 그리고 버려도 어떻게 돼? 금방 분해될까요? 왜 금방 분해될까요? 얘네들은 수수, 쌀, 밀가루 다 곡식이죠. 곡식으로 만들어졌으니까 금방 분해가 돼요. 여러분, 땅에 쌀 떨어뜨려 놓으면 그게 1년, 2년, 10년, 20년, 뭐 100년, 200년 그대로 있습니까? 아니죠. 거름이 되고 퇴비가 되죠. 그런 것처럼 다 썩습니다. 자, 다음 해조류로 만든 물병. 물병인데 뭘로 만들었어? 해조류. 자, 물이 가득 차 있을 때는 물병을 사용되다가 다 마시면은 어떻게 된다? 분해가 된다. 해조류 뭡니까? 뭐 미역이라든지 이런 것들, 파래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걸로 만든 거야. 걔네도 다 말라 비틀어지고 썩으면은 자연히 분해가 되죠. 자, 친환경 상품의 생산과 소비 과정. 자, 환경을 생각하는 생산. 자, 이거 봅시다. 닭을 좁은 닭장이 아닌 쾌적하고 넓은 데서 키울 수 있다. 이게 왜 중요할까? 좁은 데서 키우면은 운동 안 하고 밥만 먹어가지고 살이 찌고 그러면 생산하는 데는 편해, 그치? 아주 편해요. 좁은 데서 점점 살찌게 빨리 할 수 있으니까 닭들을 빨리 키울 수 있어. 근데 문제는 건강하지 않은 닭이죠. 그러면은 좁은 데서 키운 닭은 스트레스가 심하단 말이야. 그렇게 되면은 몸이 약해져요. 몸이 약하면 우리 사람 같은 경우에 병 걸리거나 아프거나 그러면 어디 갑니까?
병원 가서 뭐 맞습니까? 주사 맞죠? 그러니까 닭도 항생제라는 주사를 계속 맞는 거예요, 약을. 근데 항생제라는 거는 계속 맞다 보면 우리 몸에서 이만큼 갖고는 안 돼, 더 많이 주세요, 더 많이 맞아야 돼요, 이런 그런 내성이 생깁니다. 닭도 마찬가지겠죠? 내성이 생기니까 이 항생제 양이 점점 어떻게 됩니까? 많아져요. 근데 항생제는 몸에 쌓여요. 조금씩 쌓여요. 그럼 닭이 나중에는 항생제가 많이 쌓입니까? 적게 쌓입니까? 그걸 우리가 먹으면 우리 몸에는 항생제 덩어리를 먹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닭을 생산만을 생각해서, 그러니까 비용, 이익만 생각해서 그런 식으로 키우면 닭도 힘들어지고 결국에 누구한테 다 피해가 온다? 사람한테 피해가 온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넓고 쾌적한 게, 닭한테 스트레스가 적어지면 항생제를 맞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사람한테도 유익하다, 아니면 해가 된다? 유익하다, 괜찮다, 이렇게 됩니다. 닭이 건강하니까 병에 걸리지 않도록 항생제를 맞을 필요가 없고, 자, 닭 똥하고 흙은 한개 처리에 퇴비로도 사용할 수 있어서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다. 이거는 생산입니다. 닭을 어떻게 키워내는가. 그렇죠. 자, 소비는 우리가 쓰는 거죠. 자,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얻는 이점은 뭐냐? 신선한 달걀, 건강한 닭을 먹을 수 있어서 우리 몸에 좋죠. 자, 친환경 생산이 늘어나니까 우리 더 좋은 생산 환경, 문화가 자리 잡겠죠. 자, 빈곤과 기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거. 빈곤은 뭡니까? 쉽게 얘기해서 가난입니다. 너무 가난해서 생활하기 어려운 거. 자, 기아는 뭡니까? 먹을 게 없어서 죽는 거. 그런 것을 기아라고 합니다. 그럼 가난하고 먹을 게 없는 그런 문제 해결하는 거. 세계, 보세요. 1번. 세계 인구의 23.8%가 발육부진이 뭐냐면, 발육이 자라난다는 거야, 여러분, 몸이. 그런데 부실하다는 거는 제대로 안 됐다는 거야. 그러면 제대로 크지 못했다는 건데, 세계 어린이 인구의 23.8%라면, 어린이가 10명, 세계에 10명 있다면, 그 중에 2명 반, 3명 정도가 그렇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 친구들 중에 지금 발육부진이 있습니까? 없죠. 그 친구들을 먹기 힘들고 자라기 힘들어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친구도 있는 반면, 우리는 먹을 거 오히려 남아서 막 버리고 이러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삶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감사해야 된다. 그리고 음식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 남기지 않고 감사히 먹어야 돼요. 감사한 마음을 항상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감사는 하지 마세요. 그 친구들처럼 그런 곳에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발육부진을 안 겪게 해서 감사합니다, 이러지 마세요. 그냥 나에게 주신 게 감사한 겁니다. 누구랑 비교해서 이렇게 감사하는 거, 그건 아니에요. 알겠죠? 네. 자, 2번. 가족의 생계를 위해 학교에 못 가고 일을 해야 하는 어린이. 전에 우리 그 봉사 캠프 할 때 봤었죠? 물 떠고 막 일하고, 쓰레기 더미에서 일하고 있는 애들.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가뭄이 계속되어 물과 식량이 부족해 빈곤 문제가 계속될 수 있어요. 분쟁 지역이란 거는 전쟁이 계속 있는 지역. 근데 나라 간 전쟁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나라 안에서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무리들끼리의 전쟁일 수 있는데, 이 전쟁이 규모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어요. 기아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난다. 왜? 계속 전쟁을 하니까 전쟁 물자에 전쟁 물건 사는데 돈을 계속 쓰는 거야. 무기 사는데. 그냥 먹을 거 사는데 돈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문제가 심해지는 거예요. 원인. 자, 이거 알아둬야 되겠죠. 이거는 조금 여러분이 정확히 알아두세요. 1번 가뭄으로 인한 식량 부족, 2번 전쟁, 3번 홍수, 태풍, 지진, 이런 걸 뭐라고 그러냐면 자연재해 또는 천재 지변. 이런 천재지변이나 자연재해로 집, 일터, 식량을 잃고, 이렇게 몇 가지 이유입니까? 총 몇 가지 이유예요? 선생님 보도 배경놨잖아요. 3가지 이유입니다. 3가지.
여러분이 그냥 이 정도만 알아두면 돼요. 사실은 더 많은데 이렇게 세 가지 정도만 알면 됩니다. 자, 빈곤과 기하를 문제 해결하기 위한 노력. 이것도 당연히 별표하고 알아둬야 되겠죠. 자, 모금 활동, 물건 식량 지원. 우리 하고 있죠. 컴패션으로. 자, 두 번째, 교육받지 못하는 학생들을 교육받을 수 있도록 힘씁니다. 가뭄에 강한 작물을 키울 수 있도록 돕습니다. 자, 지구촌 사람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활동을 합니다. 사실 이게 다 몇몇 가지는 실질적으로 실천할 수 있지만 3번, 4번 같은 경우에는 과학자들이라든지 나라에서 많은 도움을 해줘야 됩니다. 5번, 문화적 편견과 차별이 없는 미래를 만들기 위한 노력. 문화적 편견과 차별 사례. 자, 생활 문화를 잘 알지 못하는 채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거 어떤 것들이 있을까? 뭐 음식이라든지 복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 쟤네 왜 저래? 이런 것들은 그 나라 문화를 모른 채 우리 나라의 기준으로 판단을 해버린 거죠. 그럼 됐나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생활 문화를 잘 알지 못한 채 다른 사람 판단하는 거 요런 거는 이제 생활이 뭐랄까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음식을 먹을 때 행동이라든지 뭐 걸을 때 뭐 어떻게 한다는 건지 이런 건지 생활 모습의 다른 차이점입니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다른 음식을 함부로 평가하는 거. 예를 들어서 뭐 중화권의 취두부는 냄새가 심해. 썩은 냄새나 못 먹겠어. 저런 걸 왜 먹어? 문화적 편견이죠. 그 나라 사람들은 잘 먹죠. 반대로 생각해보면 서양권 사람들이 우리나라 김치에 대해서 그렇게 똑같이 여깁니다. 저렇게 냄새 나는데 저걸 왜 먹어? 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문화 편견입니다. 세 번, 여러 종교가 갖는 다양성. 요거는 우리가 따로 이야기해야 되겠죠. 자, 문화적 편견과 차별을 위해 해결하기 위한 노력. 자, 뭐 있어요? 다양한 역사와 문화를 배울 수 있는 여러 행사도 있고, 편견 차별을 하기 위한 상담을 지원하고 필요한 도움 제공하고, 문화 존중하고 공감하는 캠페인 홍보활동, 편견 차별 극복, 다양성 존중 교육. 요거에 대해서 다양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도로 따로 한번 시간을 갖고 얘기를 할 필요가 있어요. 다양성이란 거는 잘못 이해하면은 잘못 이해하게 되면 정말 완전히 틀리게 이해할 수 있어요. 다르게 이해하는 게 아니라 틀리게 이해할 수 있어. 그래서 이건 정확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따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보십시다. 여기 과자가 생산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자, 팜유를 생산하기 위해 산림과 초원이 파괴돼. 그러면 동물들은 살 곳이 잃어 환경이 어려워졌다. 무슨 소리냐?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또는 우리의 삶을 위해서 계속 발전을 위해서 또 이런 과자 생산을 위해 계속 하면은 친환경적으로 하지 않으면 결국에 동물들이 어떻게 된다고? 살 곳을 잃게 된다는 거죠. 자,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생산과 소비의 좋은 점. 우리의 건강을 지키고 아까 또 자연환경도 계속 유지될 수 있다 그랬죠? 세계 기아지도 이거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기아인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어디에 많은가? 이게 무슨 대륙입니까? 아프리카 대륙. 또 여기는 어디 대륙입니까? 이거 어디야? 중국이야, 중국. 여기 뭐 어디야? 몽골. 여기는 인도. 그런 것이. 막상 보면은 우리 근처에도 이런 데가 많다는 거죠. 여기 남미. 이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기아의 상황에 빠진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도 기도하고 도울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찾아서 도와야 됩니다. 컴패션을 하는 것처럼 또 그 외에 세이브 칠드런 하는 것처럼 당연히 도울 수 있어야 돼요. 자,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제 한쪽 넘겨서 환경 문제 보겠습니다. 자, 해양 오염 문제 다시 한번 보면 바다에 쏘는 동물들이 플라스틱, 쓰레기를 착각해 보기. 이런 경우도 있었어. 먹이도 있었지만 거북이가 있죠. 바다 거북이가 가는데 플라스틱이 여기 잘못해서 써버린 거야. 근데 못 벗어났어. 이거를 못 뺐어. 그럼 얘는 평생 뭘 끼고 살아야 돼? 근데 먹기를 먹을 수 있어 없어 이러면? 그럼 얘는 결국에 어떻게 될까? 죽어요. 실제로 이런 것도 발생합니다.
자, 이러면 우리도 결국에 뭘 먹게 된다? 플라스틱. 자, 열대 우림 파괴되고 지구 온난화로 산호초가 죽어 있다. 환경 문제가 일어나는 이유는 뭐라고? 환경을 생각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뭘 하기 때문에 자연 파괴. 개발이 심해지면 뭐가 된다? 자연 파괴가 된다. 자연을 보존하지 않고 자정 능력 이상으로 그렇게 개발을 하면 파괴가 된다는 겁니다. 자, 일회용 봉지 이런 것들 우리가 줄여야 되고, 자, 이거 개인, 기업, 국가, 세계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했죠? 구분. 자, 토의하기는 자, 순서만 외우랬죠. 주제 정하기, 자료 조사하기, 그 다음 실천 규칙 만들기, 소감 이야기하기. 이렇게 동그라미 쳐서 외우라고 했습니다. 자, 다음 쪽으로 넘겨서 환경을 생각하는 생산활동, 친환경 생산 제품 해야 되고, 자, 친환경 숟가락. 친환경 뭐도 있다 그랬지? 이쑤시개. 자, 해조류로 만든 물병. 자, 이거는 달걀. 아까 얘기했죠? 항생제를 쓴다 안 쓴다? 쓴다 안 쓴다? 이제 안 써야 된다 그랬죠? 자, 그리고 오른쪽 봅니다. 나머지 읽어보면 되고. 빈곤과 기아 문제. 자, 가뭄 몇 가지 이유로 했죠? 아까 총 세 가지라 그랬죠. 세 번째 뭐야? 자연 재해로 뭘 잃어? 집과 식량 잃는다 그랬죠. 그래서 살기 힘들어진다 그랬어요. 자, 해결하기 위한 거 구호활동. 이게 우리가 하고 있는 컴패션 모금활동이죠. 식량 증대라는 건 식량 생산량을 늘리는 거야. 근데 이게 늘리면은 무작정 늘려서 나눠주면 좋은데 사실은 생산한 나라 입장에서는 그냥 공짜로 잘 나눠주고 싶어, 안 나눠주고 싶어? 돈을 받으려고 한단 말이야. 그런데 이런 기아를 겪는 나라들은 대부분 좀 가난한 나라가 많아요. 그런 나라는 계속 반복인 거예요. 안 좋은 게. 그래서 많이 도와줘야 됩니다. 기도하고. 캠페인하고 자립지원 활동이죠. 교육력 관계성. 이런 애들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어린 시절부터 가난하다 보니까 공부도 못하고 교육 여건도 안 되니까 나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쓰레기 주워서 팔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 밑에 거 읽어보도록 하고. 네. 오늘 그러면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자, 그러면 숙제는 몇 쪽까지 하면 될까요? 쪽수 뒤에 한번 봅시다. 몇 쪽까지 하면 되나? 80, 예? 7쪽 아니고요? 87까지 하면 되겠죠? 네. 맞습니까? 네, 그래서 사회 몇 쪽까지? 81쪽까지. 응? 아, 87. 그리고 오늘은 실전책은 없습니다. 오늘 실전책 없습니다. 네, 오늘 수업